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승리를 선언할 때까지 이 사이클 그때까지다. 그래서 정말 거대한 이 메가 사이클에 지금 우리가 초입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이렇게 한 최소 저는 10년짜리라고 이렇게 길게 본다면 여기서 이제 주가는 이렇게 파동을 그리는 거예요. 파동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계속 갈 거예요. 네, 오랜만입니다. 저희 2달 만에 출연하셨습니다. 박도환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새 정말 좀 바쁘신 거로 알고 있어요. 영상도 많이 나오시고. 네, 대표님 덕분에 많이 바빠졌죠. 또 많이 또 활동해 주셔가지고 또 감사합니다. 저희 네. 또 출판사에 또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촬영하고 나서 보니까 2달이더라고요, 벌써. 네. 그러면 2달 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책이 이제 출판이 되었고, 이제 또 제가 출판을 한 목적은 단순해요. 제가 세웠던 가치 투자 철학, 그리고 어떤 투자의 마인드, 어떻게 이제 주식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한 100분 정도를 제가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보고 내린 결과, 너무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금융 문맹이 너무나도 많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구나. 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사기 행각들, 잘못된 정보를 유통하고 소위 뭐 어떤 리딩방이라든지 금방 돈을 벌 것처럼 이제 유도를 해서 이분들의 귀한 노후 자금, 은퇴 자금을 이제 날려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끊임없이 발생할까? 그것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국민들의 금융 수준이 문맹 수준이다. 이것에 대한 저만의 좀 안타까움, 또 이런 분들의 귀한 그 노후자금, 은퇴자금이란 이분들의 인생 그 자체인데 이것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분들이 그냥 인생이 그냥 병들어 가시는 거예요. 힘을 잃고 아파하시고 병들어 가시고 죽어가는 거죠. 이게 금융을 모른다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그거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고통을 이제 좀 공감을 하고, 또 제가 2번의 깡통을 이제 차면서 제가 걸어왔던 그 과정에서 너무나도 저도 깊은 우울과 좌절,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다른 분들이 겪지 않게 하려면 또 어떻게 저의 철학과 경험을 나눌 것인가, 그것을 이제 이 책에 정말 쉽게 썼어요. 저는 이 책에 PER, PBR 이런 단어조차도 안 들어갔어요. 여기는 제가 왜 일부러 그렇게 정말 쉬운 단어로만 선정해서 마치 투자 에세이, 저의 어떤 삶의 과정들, 제 철학이 세워졌던 그 과정들을 어떤 마인드와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처음에 저도 이제 조급한 마음으로 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빨리 돈을 벌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깡통을 찾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이제 성공한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저의 삶을 남겨놓았어요. 정말 쉬운 언어로 우리나라 남녀노소 누구나 읽을 수 있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나라 금융 문맹을 퇴치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고요. 그런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이 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전액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전에 기부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마 이번 12월 말 되면 정산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또 용도를 또 알려주시면은 그렇게 해서 기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이제 주식 투자가 중요해진 시대로 갑자기 급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나와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조차,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주식을 사야 되는지,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앞이 안 보인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제가 썼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고 또 좋은 일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책이 좋았던 게 정말 대중들이 겪어봤을 일들도 많이 이제 담겨 있잖아요. 다들 뭔가 다 아까 조급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책을 요약하자면 산전수전 성공기. 네. 여러분들도 아마 이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도 지금 산전수전하고 있는데 나도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좀 담지 않았나, 이렇게 너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럼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좋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식 투자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도대체 주식 투자는 무엇인가? 주식 투자를 성공했다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없잖아요. 거의 없죠.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부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다 거의 다 부동산이고, 그런데 이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 사실 다 숨어 있어요. 거의 다. 그래서 저도 사실 나올 수 없죠. 네, 나오면 안 되는데 이 사명감을 저는 느낀 거예요.
제가 우리 전인구 쌤 처음 만났을 네. 때마다 이런 큰 성공을 하리라고는 저도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요. 근데 저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는 과정을 벌써 여기 6번째 출연이에요. 벌써 그래요. 세보셨구나. 그게 다 기록으로 남겨놓았어요. 그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라는 사람의 지난 과정을 같이 1회부터 다시 같이 이제 저랑 밟아 오시면서 저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치고 오르면 오른 대로 그때 당시 좋았고 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힘들지만 또 어떤 생각으로 버티고 끌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체화한다면 여러분들의 삶도 어쩌면 저처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2달 전에 출연했을 때가 그때가 주가가 66만 원인가 네. 그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한 달 전인가 몇 주 전에 100만 원 터치했었잖아요. 네, 거의 110만 원 찍고 네, 이제 그때 내려왔죠. 예전에 언급했던 게 100만 원 갈 거다 했는데 100을 딱 터치했을 때 네. 그때 그 기분이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왜 주식 투자를 왜 못 끊느냐? 음. 바로 이 순간 때문이에요. 이런 순간 때문. 내가 돈을 벌어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상상하고 그렸던 그 시나리오가 맞아떨어졌구나. 내가 세상의 변화를 읽고 있구나. 그때 느껴지는 그 희열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게 돈이 주는 그게 아니에요. 돈은 이 기분을 주지 못해요. 근데 내가 이 세상의 흐름, 자연의 흐름을 읽고,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인 거죠. 저는 일종의. 그러니까 결말을 맞춘 거 느낌. 그렇죠. 딱 읽어봤는데 결말을 그러니까 맞췄어요. 수많은 세상에 이제 조각조각들 놓여진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이걸 퍼즐을 맞추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를 쓰니까 주연 배우 1번 두산 에너빌리티, 2번 두산, 3번 한국전력 이런 식으로 막 주연 배우들 내세우고 야 이 시나리오에 한번 자 레디 액션 해가지고 이제 영화를 찍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3쿠션을 맞아 떨어지는구나. 네, 얘 맞고 이렇게 되면서. 그 봉준호 감독님이 내 영화가 이렇게 시나리오 사서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대박이 터졌을 때 돈을 벌어서 기쁠까요? 아니죠. 내 창작물이 그렇죠. 내가 피땀 흘려 만든 이 창작물이 세상에 인정을 받았다. 이게 기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 좀 축하드리고 싶어서 저 출연 요청을 또 한번 했었던 거고요. 못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 있었던 게 목표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얼마를 모아서 어떤 일을 하고 싶었는지. 저는 예.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20억을 넘어간 순간부터 그 이상의 자산은 저에게 이제 세상이 준 선물이다. 20억이 되었을 때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주식 투자 그만하고 아파트 사고 이제 편히 살아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내가 가치 투자라는 저만의 기준, 철칙, 이런 철학을 만들고 그걸 실천하면서 거기까지 간 것도 기적이었어. 2번의 깡통을 차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내가 멈춘다? 그러면 내가 믿었던 이 진리가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나는 거짓말했던 거죠. 이게 진리가 아닌데 그냥 진리인 척 거짓말한 거죠, 내 자신에게. 그래서 저는 한번 끝까지 가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치 투자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결국 본질 가치의 주가가 수렴한다는 것을 주식의 가치를 계산해서 시나리오를 그리고 그대로 끌고 간다. 그냥 이걸 적정 주가 맞추기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게임을 그냥 즐겁게 하자.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계속 해보자. 계속 그냥 해온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그랬더니 숫자가 갑자기 무지막지하게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이제. 저 책에 있는 사진 보면 나무 사진 있잖아요. 네, 뿌리. 네, 그러니까 이 뿌리가 단단하면 이 나무가 열매가 열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나무는 계속 열매를 끊임없이 계속 열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목표를 나는 뭐 여기서 사과 100개만 따면 끝이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이 겨자씨 하나, 작은 이 씨앗 하나를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씨앗이 얼마나 큰 나무가 될지를 상상을 못하는. 그래서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꽃이 피기 전에 자르지 말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조급해요, 마음이. 언제 겨우 씨앗에서 줄기까지 자라고 꽃이 채 피기도 전에 우리는 싹을 자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씨앗이 얼마큼 아름다운 꽃이 될지를 못 믿는 거죠. 근데 내가 이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를 알고 이 씨앗이 자라면
이제 화려한 아름다운 꽃이 되고 큰 나무가 될 거야. 이것을 보고 상상하고 내가 믿는다면 그 미래로 가서 그 모습을 내가 상상해서 믿는다면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내가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관찰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동행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씨앗이 아름다운 꽃이 되고 울창한 나무가 될 걸 못 믿으니까 중간에 잘라버리는 거죠. 이거예요. 이게 가치 투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저희 저번 주 북콘서트 할 때가 그때가 이제 AI 버블론 한창 나와가지고 한창 이슈 나서 정말 흔들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랬는데 그날 제가 했던 말이 딱 지금도 기억 남는 게 이거 V자 반등이다 일시적인 거다 네. 다시 오른다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됐어요. 네. 그거 볼 때마다 느낀 게 저렇게 어떻게 단단하게 어떻게 이렇게 잘 버틸 수 있지?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정말 쉬워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업의 내재 가치는 뭐죠? 그게 돈을 버는 능력이잖아요. 돈을 버는 능력이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돈을 버는 능력이 안 꺾였는데 주가만 이제 그때 많이 오르니까 팔고 싶은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수익이 많이 나니까 팔고 싶은데 팔아야 될 명분이 그냥 나온 것뿐이었어요. 기업의 실적이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상향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AI 인프라 투자를 늦출 생각이 없어요. 전력 인프라 투자도 뭐 지금 계속해서 전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를 늦출 수 없어요. 달러를 찍어내서라도 더욱더 가속화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게 AI 패권이 넘어가게 돼요. 그런 미국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아니 이제 이 AI 경쟁은 이제 시작인데 아니 여기서 주가 오르고 미국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사라졌다 이런 얘기는 떨어지는 게 제가 볼 때 웃기다는 거죠. 지금의 상황을 저는 작년에 제가 재밌게 보았던 영화 오펜하이머 상황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때 독일과의 경쟁에서 핵무기를 먼저 개발하는 국가가 패권을 잡는다. 이것을 알고 미국의 정치인들은 미국 최고의 과학자들, 엘리트들을 모아서 마을을 만들었어요. 오직 먹고 자고 그 안에서 핵무기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아끼지 않았죠. 왜 아끼지 않았죠? 이겨야 되니까. 네. 핵무기 개발 패권을 잡는 순간 훨씬 많은 이익이 따라온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예산을 아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 AI 패권 경쟁 중국까지 벌어졌어요. 미국이 차세대 패권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예산 아끼겠습니까? 달러를 찍어서라도 예산에 퍼부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핵심 기술 뭐예요? HBM, 그렇죠?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삼성도 이제 레거시 메모리까지 필요하다니까 주가 지금 더블이 났잖아요. 10만 원 넘었죠. 예. 두산전자가 생산한 CCL, 예. 그렇죠? 원전 주기기 그리고 SMR 주기기, 가스터빈. 이게 바로 미국이 필요한 기술들이 대체가 안 되는 기술들. 그럼 이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이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간사한 마음이 자꾸 변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죠. 아니 실적이 안 꺾이는데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게 엔비디아 GPU랑 구글의 TPU 이러면서 TPU 때문에 엔비디아가 잠깐 주춤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구글의 TPU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우리나라 종목들은 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두산전자를 예를 들어 보면 어제 아침에 두산이 마이너스 3%로 출발하더라고요. 단순해요. 엔비디아가 빠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엔비디아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두산전자도 이제 빠져서 시작. 근데 제가 볼 때 웃긴 게 GPU와 이제 TPU가 경쟁을 하게 되면 자 TPU가 거기도 들어가는 핵심 소재. 그러면 이제 TPU가 GPU를 뺏어와야 되잖아요. 그 점유율을. 그러면은 품질 면에서 TPU가 뒤처지면 안 되겠죠. 근데 가격은 저렴하면 그러면 점유율 뺏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가격은 저렴해야 된다. 그럼 이 품질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도 CCL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엔비디아에 두산전자가 이제 독점 납품을 하고 있고 이제 루빈까지도 독점 납품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구글 TPU에 들어간 CCL을 누구 걸 써야 돼요? 이미 검증이 다 돼 있는데 그렇죠. 품질을 최소한 비슷하게는 가져야 되잖아요. 가격을 뭐 한 2분의 1 토막을 내더라도 3분의 1 토막을 내더라도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디
스위치를 또 두산 앞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끼리 싸우는 거지 나는 그렇죠.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장이 우리 기업들은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은 대장장이고 막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서로 막 박터지게 싸우면 서로 막 이기려고 무기 주문하는 대장장이들만 논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이 말 팔아가지고 돈 벌죠. 그렇죠. 말 팔고 뭐 이렇게 활말 들고 창막 만든 애들이 지금 논하는 거예요. 막 다 줄 서는 거. 똑같은 사람 우리나라 기업들. 다 지금 줄 서 있는 거야. 야 구글이 엔비디아 뛰어든데 막 그러면 엔비디아 또 가만히 있겠어. 야, 더 좋게 더 싸게 해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면 계속 이제 이 캐파가 이제 대장장이들이 지금 막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AI가 패권을 확실히 잡을 때까지는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겠네요.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승리를 선언할 때까지 이 사이클 그때까지다. 그래서 정말 거대한 이 메가 사이클에 지금 우리가 초입에 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이렇게 한 최소 저는 10년짜리라고 이렇게 길게 본다면 여기서 이제 주가는 이렇게 파동을 그리는 거야. 파동 이렇게 네. 이러면서 이제 계속 갈 거야. 여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올해 4월만 해도 2,200 포인트였는데 이제 4,200 가파르게 올랐. 정말 가파르게 올랐죠. 그러면 이제 3,800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잔파도예요, 잔파도. 내가 볼 때는 잔파도예요. 그럼 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번 상승이 이전 고점을 넘기는지 이제 아니면 여기서 또 이제 쉬어가는지 이것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아까 4,200, 3,800만 돼도 비명을 지르면서 무섭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겁을 먹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겁을 안 먹으려면은 다른 방법 없어요. 그냥 주식장을 안 본다든가 뭐 좀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자,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게 교육을 받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는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그래요. 우리나라 국산 중형차 탄 사기꾼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녀요. 그렇게 우리는 세뇌가 돼 있어요. 주식 투자도 자, 우리는 이 내재 가치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내재 가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 지금 막 변동하는 이 주가 그래프 보면서 여기에 다 끌려다니는 거야. 앞으로 근데 이런 변동성이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AI가 엄청난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분명히 이제 제가 그래도 대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경력이 되는데 대형주들이 이렇게 안 움직였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전업 투자자들이 한창 이제 1세대, 2세대들 나올 때 그때는 중소기업들을 발로 뛰었어요. 남들이 모르는 정보. 반대로 하면 대형주 투자가 재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처럼 하이닉스가 막 8% 올랐다. 그때는 정말 하루에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하루에 뭐 1%도 오르기도 힘들고 한 0. 몇 퍼센트 이게 왔다 갔다. 2007년 그 장 때도 한 삼성전 네. 60만 원 계속 갔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증가폭이 가파른 것도 있지만 AI가 지금 이 알고리즘 매매로 엄청나게 지금 뒤흔들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게 인간의 그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도 그날 우리 북콘서트 하는 날에도 네. 폭락이 왔잖아요. 네. 야 그날 하이닉스 8% 빠진데 무슨 북한에서 무슨 폭탄 뭐 쏜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전엔 그런 이벤트가 있어야지 나왔을 정도의 하락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도 나온다. 그것은 기계군단 그렇죠. 제가 터미네이터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터미네이터는 감정이 없죠. 예. 예, 고통도 안 느껴요. 껍데기만 이제 인간의 피부를 씌워놓으니까 그런데 터미네이터를 상대하는 인간들은 공포를 느끼죠.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고통을 느껴요. 터미네이터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하면서 얘네들은 그럼 잔파도를 치면서 수익률까지 다 먹어가면서 계속 그러니까 이 극대화 전략 쓰겠네요. AI 알고리즘에서는 인간들의 매매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인간들이 언제 공포를 느끼고 언제 탐욕을 느끼는지 다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릴 때는 쭉쭉쭉 끌어올리면서 여러분들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고점에 사게 만들고요. 네. 빠질 때는 막 엄청 막 그냥 막 때려 여러분들의 본능이 공포에 젖어서 팔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 밀어붙일 거예요. 계속 그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AI가 점령한 알고리즘 매매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그것은 바로 가치 투자밖에 없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의 장기적인 내재 가치의 성장, 그것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믿고 상상하고 내가 그것을 믿고 추적할 때 눈에 보이는 주가의 변동은 이 AI가 특히 장난을 많이 칠 텐데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의해서 내가 생존 본능에 이끌리는 매매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100점 100패.
여기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재 가치를 믿는 것, 가치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이 기업들과 동행하는 것. 근데 그 과정 중간중간마다 이제 이것을 깨우치게 되면 이제 대중의 심리가 탐욕으로 젖어들 때 난 팔 것이고, 내재 가치에 훼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중이 공포에 집어 던질 때 잡을 수 있는 것. 예. 그러니까 이 생존 본능을 극복해서 나는 다른 차원으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 수준이 되면 투자도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로 힘든 거는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다니기 때문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방법은 가치 투자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방식 투자 방법에 젖어들어도 안 되고 이제 가치 투자를 하더라도 이제 AI의 그 심리 흔드는 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좀 투자법도 좀 더 약간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여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인간인지라 두산 뭐 10% 빠지는 날 허다하게 나오죠. 두산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뭐 10% 빠진 날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도 똑같은 인간인지라 공포감에 내 뇌는 명령을 내리죠. 야, 지금이라도 팔고 도망가야.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이 마우스 매도 버튼에 막 나도 모르게 손이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내 이성의 이 끈이 야 잠깐 이거 잡는 거죠. 이제 잡고 야 두산 지금 문제 있는지 먼저 파악해봐. 파악해보고 이상 없는데? TPU가 뭐야? TPU는 GPU를 대체하려고 하는 그럼 TPU에 CCL 들어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두산한테 좋은 거 아니야? 그렇네? 매도를 막는 오히려 매수하게 만드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단단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이거는 계속 제가 느꼈던 건 한 번 들어서는 뇌에 안 박히더라고요. 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을 10번씩 보신 분들이 다 진짜 인생이 바뀌었더라고요. 진짜 있구나. 그렇구나. 네. 같은 생각이네요. 네. 정말 그래요. 정말 10번씩 보신 분들은 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지금. 근데 진짜 그게 필요한 게 네. 꾸준히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지 이 사람이 한 번 하고 떠나가고 나면 또 잘못된 습관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네. 마치 그 헬스대도 가면 그 헬스할 때 코치가 있는 상태로 해야지 올바른 자세로 계속 하는데 맞습니다. 네. 떠나고 나면 자꾸 또 이상하게 삐딱하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히 영상을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다. 그것을 인지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어리석은 나약한 이 인간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이제 자기 통찰, 이제 반성이죠. 자기 반성에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저도 계속해서 실패하는 과정에서 처절한 자기 반성. 이것이 이제 어리석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게 만들어준 제 철학을 만들어준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발견한 게 이게 가지고 계신 기술에서 더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게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영상에서 나온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